네, 달세평가사입니다. 이번 주에 준비한 주제는 합격생들의 선택지입니다. 유예를 하지 않는 이상 합격생들은 반드시 1년 동안 수습과정을 밟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감정평가사로서 협회에 등록되어 공식적으로 감정평가사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합격생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과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선택지는 대형법인 본사입니다. 대형법인 본사는 많은 합격생들이 가고 싶어 하고요. 그만큼 채용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대형법인이 총 13개가 있는데 매년 10명 이내 인원을 채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합격생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를 채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겠죠. 대형법인 본사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규모가 크고 특수한 물건들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 내 큰 사업은 당연히 본사에서 평가하겠죠. 그리고 지방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것들은 의뢰인이 서울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서울 본사에서 평가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정부 기관이나 대기업 같은 데에서도 대형 본사와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본사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큰 물건들을 평가할 기회가 많습니다. 평가액의 단위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글로만 배운 것과 한번 평가해 본 것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본사에서 크고 다양한 물건을 처리해 본 경험들은 다 본인의 실력으로 남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 이직 시에 경력이 인정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추후 지사나 중소형법인 아니면 증권사나 여타 부동산 관련 기업에 이직을 할 때 좀 더 인정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이게 잘만 된다면은 상방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서울은 애초에 평가의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소속평가사로 전환이 되어 처리비를 받게 되면서 처리비 자체가 무시 못할 큰 금액이 되고요. 그리고 또 내가 영업력이 있어서 큰 사업들을 따올 수만 있다면 다른 어떤 곳들보다 훨씬 더 높은 인센티브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단점들을 생각해 보자면 수습평가사로서의 선택지 중에서는 가장 워라밸이 안 좋은 축에 속합니다. 일은 가장 어렵고 많은데 급여는 어차피 똑같이 최저임금이거든요. 바쁘게 많이 돌아다니기라도 하면은 출장비라도 많이 받을 텐데 가끔 어떤 물건들은 출장 한번 다녀오고 며칠 동안 사무실에서 평가서만 작성해야 되는 건들도 있습니다. 수습평가사들은 처리비조차 없기 때문에 이런 건들을 배정받으면은 사실 동기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면서 급여는 가장 적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수습평가사 기준이겠죠. 그리고 전연차 때는 영업하기 어렵다는 것도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배정받는 일이 많기 때문에 영업을 다닐 여유가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법인에서는 전연차 때에는 처리에만 집중을 하라고 영업 자체를 권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두 번째 선택지는 대형 법인의 수도권 지사입니다. 경기, 경인, 북부, 동부 이런 류의 수도권 지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지사들은 본사의 성격과 지방지사의 성격이 섞여 있습니다. 서울과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애초에 본사에서 일하다가 이직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서울 본사의 분위기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물건을 많이 다루는 만큼 상방도 다른 지방의 지사보다는 높은 편이고요. 하지만 규모가 이게 10명에서 15명 내외이다 보니까 본사보다는 한참 작죠. 그래서 본사와는 또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사는 업무 분야, 워라밸, 상방, 출자 가능성 등 거의 모든 특성들이 본사와 지방지사 사이 어딘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세 번째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대형법인 지방지사가 있을 수 있겠죠. 지방지사는 이것도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대략 인원이 5명에서 10명 내외입니다. 본사는 물론이고 수도권 지사보다도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또 본사에서 이직한 사람들이 많은 수도권 지사와는 달리 지방지사는 애초에 해당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역색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법인마다도 지역마다도 다르겠지만 그래도 동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들어보면은 대체로는 지방지사가 조금 더 친밀한 느낌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런 친밀함이 누군가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지사 같은 경우는 정말 대부분이 토지건물, 구분건물의 담보 목적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평가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업무에 빨리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평가서를 반복해서 작성을 하면서 출장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이 출장비의 절대 액수 자체가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또 업무에 빨리 익숙해진 만큼 내 시간을 빼서 영업을 다닐 수 있는 여유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생깁니다. 극단적으로는 수수평가사일 때부터 영업을 다닌 사람들도 가끔 보았고요. 정말 아무리 늦어도 소속 1년차 중에는 영업을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법인에서도 영업을 좀 더 권장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영업을 잘만 해오면 인센티브도 쏠쏠하겠죠. 그러니까 전연차 때에는 지방지사에서 일하는 것이 소득이 더 높다는 이런 이야기가 수험생들 사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이 지방지사에서 일하는 것이 소득이 더 높다는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단 이게 상방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본사를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게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는 건들은 본사에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사에서는 사실 어마어마한 규모의 감정평가를 할 일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애초부터 이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 자체가 낮다 보니까 동일한 노동력을 들여서 평가서를 작성을 하더라도 수수료가 차이가 큽니다. 이로 인해서 이 지사의 이사들이 본사 이사들 수준으로 소득을 받는 게 어려운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구성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사님들 개개인의 영향력이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본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십 명이다 보니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적당히 피해가면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사는 좋든 싫든 모두와 매일 얼굴을 보면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사를 지원하신다면 이사님들 개개인들의 성격을 잘 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택지는 중형 법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까 대형 법인 본사가 규모가 크고 특수한 물건의 평가를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형 본사 일의 정말 대부분은 담보평가인데요. 중형법인은 담보평가 이외에도 일반 거래나 도시정비평가나 보상이나 경미나 소송이나 이런 다양한 목적의 평가를 골고루 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쌓기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네이버 카페에 더 자세하게 다뤄놨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형법인은 상대적으로 담보평가 비중이 작다고 했잖아요. 담보평가의 비중이 작다는 것은 단기간에 쳐내야 하는 평가서가 적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대형 법인에 비해서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워라밸이 좋을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중형법인에서는 아무래도 대형법인보다는 영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무런 연줄이 없는 전연차 평가사들의 입장에서는 제일 만만하게 영업을 다닐 수 있는 데가 은행일 수밖에 없는데요. 중형법인은 그 협약이 되어 있는 은행도 제한적이고 전체 액수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형법인보다는 영업을 다닐 수 있는 곳이 조금 더 적습니다. 중형법인은 대형법인보다 대체로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애초에 대형법인에 비해서 다루는 평가액이 조금은 낮다 보니까 전연차가 인센티브를 많이 가져가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전연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형법인은 본사도 20명 내외이고 지사는 5명도 안 되는 그런 작은 규모이다 보니까 아까 대형지사 때 이사님들 개개인의 영향력이 크다는 게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형법인 같은 경우는 대형지사 이상으로 이사 개개인의 영향력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대형지사의 단점이 더욱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들 간과하시지만 합격생들의 또 다른 선택지로는 한국부동산원이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도 매년 수수평가사를 모집하고 있거든요. 합격하게 되신다면 한국부동산원의 다양한 업무들을 하게 되시는데 공시나 타당성 조사나 표본 조사나 적정성 검토나 이런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1년 수습 기간을 마친 후 신입사원으로 채용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감정평가 법인에서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은 사실 감정평가사 작성으로 요약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이와는 달리 정말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압박도 없죠. 그리고 부동산원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틀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연차, 육아휴직, 야근, 시간 외 수당 등 그리고 또 콘도 이용 같은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원 내에서 일하는 것은 감정평가사의 일반적인 길이 아니라는 것 자체가 큰 단점입니다. 감정평가사들은 이직이 상당히 자유로운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일이 감정평가사 작성 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조직에 속하든 간에 하는 일 자체가 달라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직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원에서는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감정평가 업계로 돌아오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에 비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평가와는 다른 업무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것도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감정평가 법인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감정평가 법인들은 대체로 근무 시간에 유도리가 있는 편이거든요. 일이 있을 때 문제없이 잘 처리한다는 전자에서 일이 없을 때 뭐 조금 개인적인 시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사님들이 뭐라고 하지 않죠. 하지만 부동산원은 공기업인인 만큼 근태 관리에 엄격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사의 자유로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합격생들의 선택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에서 하지 못한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